요즘 보이스 피싱이 참 많죠.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각종 피싱들이 스미싱 등 해갖고 많은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당합니다. 뉴스나 온라인 등 여러 매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는데도 또 이게 점점 더 교묘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가 예방을 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류별로 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예시들도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번 보시면은 2022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2022년 4월에 발표된 거니까 2022년도 자료는 아마 올해 4월 말에 나오겠죠. 자, 한번 나온 걸 보시면은 보이스피싱 계좌 이체형 피해 금액이 총 1682억 원. 2020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이게 보이스피싱은 그렇고 피해 금액 중에서 환급이 된 게 603억 원 정도가 돌려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0억 원 정도는 못 받았어요.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자각하고 바로 신고했고 통장을 동결했다거나 그랬던 경우 아니라면 환급 거의 못 받습니다. 현금으로 냈으면은 환급 못 받죠. 현금으로 줬으면은. 피해자 수는 13,000명 정도 되고요. 전년도는 18,000명으로 훨씬 많았는데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말고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0억 원,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따로 떼는 것 같은데 3000억 가까이 육박하는 것 같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매출 수준 정도가 되죠. 이 수많은 돈들이 다들 저기 낼름낼름 사기꾼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연령대별로 피싱 사기 유형을 볼게요. 20대 같은 경우는 보통 범죄 연루를 빙자한 거죠. 이제 네가 어떤 범죄 연루가 됐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취약한 것 같아요. 30, 40대 같은 경우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비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아니면 자영업자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갖고 대출 빙자 해갖고 뜯어내는 거. 50대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거, 자식들이나 손주나 뭐 이런 손자 손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뜯어내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교묘해졌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고객들을 분석을 합니다. 마케팅 분석처럼 타겟팅을 해요. 얘네들도 STP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갖고 고객층에 고객층이 아니죠. 고객층에 맞추듯이 얘네들도 그 타겟층을 명확히 해갖고 유형별로 나눠갖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가장 전통적인 게 전화로 하는 거죠. 전화로 하는 거고 예전에는 정말 어설펐어요. 내용은요. 고객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68만원 현금 서비스한 걸 인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고객님? 자, 이런 식으로 연변 말투, 조선족 말투로 했던 게 초창기의 보이스피싱이었죠. 이제 이런 전화 받아갖고 속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저것도 먹혔는데 이제는 안 먹히죠. 많이 알려주고 검사나 경찰이 왜 조선족 말투를 쓸까? 라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피싱이라는 걸 금방 깨닫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대본도 상당히 어설펐어요. 당시에는 진화해갖고 상당히 정교해지고 그럴듯하게 합니다. 말투도 표준어를 써요. 보통 한국인들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그냥 했기 때문에 조선족들을 썼는데 이제는 한국인들을 쓰고 더 조직적으로 되었고 이제 심지어 기술도 사용을 해갖고 피싱을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은 속습니다. 또는 알더라도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전화로 하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레파토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계좌나 카드나 개인정보가 도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정보로 카드가 발급이 됐거나 아니면 계좌가 발급이 됐거나 네 명의가 도용돼서 그게 범죄에 이용됐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조사를 전화로 합니다. 조사는 출석 조사입니다. 보통은 출석 조사고 검찰 수사관 먼저 전화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찰도 조사를 할 때 개인 신원 확인 정도만 하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날짜를 조율하고.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거를 따로 전화상으로 등록번호를 물어본다거나 카드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계좌의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또는 뭐 계좌에 얼마의 금액이 있는지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나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건 100%입니다. 보이스피싱 애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겁을 줘요. 겁을 주면 이게 당황을 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 합니다. 그리고 앱을 하나 설치를 하라고 링크를 보내줍니다. 보통 진술서를 여기다 작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사서든 뭐든 하여튼 뭘 작성을 하라는 식으로 해서 링크를 보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내 핸드폰은 해킹 당합니다. 제가 살짝 의심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봐요. 이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핸드폰에서는 경찰서로 전화가 안 갑니다. 경찰서로 번호를 눌러도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화가 가요. 그럼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찰관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받고 경찰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 금감원이든 검찰청이든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이미 해킹돼 놓으면. 그리고 이 전화를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조사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겠다, 내가 그러면은 관할 경찰서 쪽으로 내가 직접 출석하겠다, 날짜를 잡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끊어버리시든지 하는 게 맞습니다. 영화 보이스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영화 보이스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건입니다. 120명의 명의가 도용된 중대한 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잘 협조해 주십시오. 네, 곧 담당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아, 이 새끼 너무 쫄았다. 이런 식으로 하죠. 연기가 많이 들었어? 땡큐. 사이버 수사대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이미 앱이 깔려 있으면은, 이 핸드폰에 앱이 깔려, 보이스피싱 대상범에 앱이 깔려 있으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의심이 가니까 한번 전화를 해볼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검찰서관님께 전화 안 받으셨어요? 신태현 씨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요.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세요.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셔서 심주원 대리를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재기 어플 이거 만든 사람 사줘야 돼 진짜. 아니 어딜 걸어도 우리한테 오잖아. 다른 번호로 이제 전화, 이미 해킹이 됐기 때문에 어떤 번호로 걸어도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새끼 의심 많네. 은행도 덜었다 이거지? 야, 은행 대본 어딨어? 은행 대본. 아야 신비. 대본 하나? 대본이 이미 다 짜여져 있죠. 대본. 좀 여쭤볼게요. 제가 명의가 도용됐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명의 도용 맞습니다. 계좌 정지요? 아, 네.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계좌 정지는 당장에 처리할 수가 없고요. 네 2시간 정도는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아, 네. 앞으로 대충 알겠죠? 어떤 식으로 피싱이 진행되는지. 저거 영화 한번 보세요. 다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맞으십니까? 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화드린 곳은 강서경찰서 사과에서 연락을 드렸고요. 저는 한현주 경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 아니라 금융거래 위반법 관련해서 참고인 주소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통화 괜찮으신가요? 지금 보시면은 조선족 말투 안 쓰죠. 연변 말투 안 씁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네. 이건 실제 보이스피싱 녹취록이에요. 전에 강남구 선릉에 위치한 그 오피스텔에서 그 성매매 알선 및 금융 위반 혐의로 주범 이지연이라는 40대 여성을 검거했는데 혹시 뭐 아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강남을 잘 간 적이 없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무슨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우선 운을 띄우고, 전에 모르시는 분 통장과 공인인증서 USB를 압수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USB를 했는데 여기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증거 자료가 안 된다는 등 등등 다 대본이에요. 네, 녹취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저희 회사과 전화 받으시고 처음 알게 되신 거고요. 사용되실까요? 두 개는 거의 잘 안 쓰고 한 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카드를 뭘 쓰는지, 계좌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런 거 안 묻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로. 진짜 범죄에 연루돼 있으면 출석 조사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경찰, 검찰. 일상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전화 올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물론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뭐 올 수가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검찰이나 경찰이 전화가 왔다, 아무 사유도 없이 99% 의심하시면 됩니다. 앱이 이미 설치가 당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로 전화를 하든 그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로 전화하고 걔네들이 다 연기, 대본 짜여진 대로 합니다.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전화형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납치해댔다. 이거는 주로 어린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좀 많이 사용되는 수법인데요. 특히 자식이 뭐 해외에 나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확인하기 조금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잘 걸려들기 십상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갖고 있는 특히 엄마 쪽에 더 많이 거는데 항상 자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가 전화 와서 네 자식이 납치가 됐다, 돈을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은 못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무리 거짓말인 걸 알아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사실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자식의 핸드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납치됐다 그러면은 통화가 안 될 겁니다.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왜냐? 이미 조치를 취했어요. 통화 중으로 만들거나 지금 여러 방법을 써갖고 통화를 못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려줄 겁니다. 근데 그게 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울부짖기만 하지 안 알려줄 거기 때문이죠. 그걸 알려줄 이유가 없죠. 알려주면 가짜인 게 들통이 나니까. 좀 악질적인 거죠. 한 사례입니다. 납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엄청 보셨네요. 2번 출구 앞에 서 계시는데 지금 내가 도착했거든. 가서 걔네한테 찾은
저희가 그 신용카드로 한도 되는 만큼 저희가 자식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합니다. 누군지 알 수 없죠. 다른 여자가 연기하는 건 어떻게 알아요? 캐나다 유학가 있는 어린 딸, 10대 딸을 가지고 협박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거 돈을 다 뜯겼습니다. 어떻게 딸과 아빠의 관계까지도 알았을까? 뭐 다른 곳에서 이제 정보가 털렸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학원에서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는 정보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SNS를 보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SNS에 이렇게 자식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는데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담깁니다. 그러면은 진짜 SNS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어느 유치원에 가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유추해갖고 정보 빼내갖고 협박할 수 있어요. 쉽습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SNS에 정보들을 노출하지 마세요. 애들 사진 자랑하지 마세요. 다 나중에 범죄에 악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미싱인데요.